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최신 치료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감염된 뒤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와 면역 기능이 과하게 적절하지 않게 반응하게 되면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중증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드 단계에서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감염되는 단계, 메데프터 과정에서는 감염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항원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단계, 그리고 이런 면역 반응이 우리 몸 세포의 엔도셀리움과 알베올라, 그리고 트롬부스에 나타나는 단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감염, 즉 트리거 단계에서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세포에 있는 AC2 프로테인과 결합해서 감염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 껍질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있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인데 현재까지 세 가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밤나니비밥과 에테세미밥 복합제이고, 두 번째는 카리시비맙과 임데메밥 복합제이고, 세 번째는 소트로비맙 단일제입니다. 그런데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지속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러서는 밤나미비맥과 에스테메밥 복합제와 카리시비맙과 임데메밥 복합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트로비맙 이 한 개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세포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가 이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이물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선천 면역인데요. 선천 면역에서는 톨라이크 리셉터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톨라이크 리셉터가 사스코브2에 있는 항원의 패턴을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촉발되게 되겠고, 거기에 뉴트로필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항체가 붙게 되면 우리 몸의 보호체계가 활성하게 돼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로파지나 모노사이트에서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T 림포사이트의 활성화가 생기게 되겠고, 마크로파지나 모노사이트에서 인터로킨 1과 인터로킨 6를 분비해서 또 면역 반응이 촉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스큘라 엔도셀리움이 활성화되게 되겠고, 몇몇 연구 결과에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바스큘라 엔도셀리움 셀에 직접적으로 침범해서 기능장애와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도셀리움에 기능장애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엑소데이트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고, 폐포 같으면 폴모너리 이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지속되게 되면 폴모너리 파이브로시스까지 진행할 수 있겠고요. 바스큘라 엔도셀리움의 주된 역할이 적절하게 트롬보스나 엠볼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플레이트릿이 어그라게이션 되게 되겠고, 트롬보 엠볼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트롬보 인플라메이션 과정입니다. 이처럼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감염,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리고 그 면역 반응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몸 알베올라나 바스큘라 엔도셀리움, 트롬보 엠볼로시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몇몇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는 단계인 트리거 단계를 막는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는 회복기 혈장 치료제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여서 최근에는 회복기 혈장 치료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가 개발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개발됐던 2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이상 권고되지 않고 현재는 소트로비마 한 개만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된 뒤 단계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메디에이터들이 활성화되는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우리 몸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와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그리고 사이토카인에 대한 항체 치료제들입니다. 현재까지 제일 좋은 효과를 보여준 것은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또는 중증 단계로 진행한 사스코브2 환자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서 모든 치료 지침에서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된 치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과한 면역 반응, 디스레귤레이션 된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나 인터루킨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들이 권고되고 있는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잭 이니비터로는 바리시티닙과 토파시티닙이 권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바리시티닙이 우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루킨 1을 차단하는 아나킨나 같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일부 사스코브2 환자 중등도 중증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가용성 유로카이네즈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수용체 이 수치가 높은 군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SUPAR 수치가 높은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마커라고 생각할 수 있고 SUPAR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 아나킨나 같은 인터루킨 1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터루킨 6도 우리 몸의 질병의 중증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터루킨 6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토파시티닙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펙터 단계에서는 트롬보 인플라메이션이 질병의 진행과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트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줄이는 로 몰레큘레이티드 헤파린이나 헤파린 또는 안티코아귤런트 치료가 여러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 트롬보 엠볼리즘을 프로필락시스하는 저용량의 헤파린이나 로몰리큘레이티드 헤파린이 주된 효과가 있었고 단 마일드 모더레이트 코비드-19의 중등도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적 용량의 헤파린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적 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면 부작용인 출혈 위험만 더 높았고 특별한 효과는 없어서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비드-19 환자의 트롬보 프로필락시스는 현재 저용량 도주로 예방적 용량이 주된 치료로 사용되고 있겠고 다만 혈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리티의 코비드-19 환자에서는 치료적 용량의 항응고제도 고려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비드-19 감염이 돼서 입원은 했지만은 ICU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도가 아닌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프로필락시스 도즈 정도의 안티코아귤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직 항체가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돌연 변이가 주된 변이인 현재에는 소트로비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서 몸 안에 활발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환자로 판단이 된다면 산소 치료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또는 중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덱사메타손 치료가 현재까지 제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은 덱사메타손 치료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입원 환자에게는 해로웠습니다. 즉,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할 정도는 됐지만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면 예후가 더 나빴습니다. 따라서 덱사메타손을 치료할 때는 꼭 나잘프롱으로 2리터 이상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잭 이니비터인 바리시티닙과 인터루킨 1을 차단하는 토파신티닙 같은 약제가 권고되고 있겠고, SUPAR 같은 이런 염증 마커가 올라가 있으면 인터루킨 1을 차단하는 아나킨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SUPAR 수치가 높은 과면역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인터루킨 1을 차단하는 아나킨나를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